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제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을까요? 네, 바로 그 느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 같은 그 현상이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오늘 그 원인부터 우리가 잘 몰랐던 숨겨진 비용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값은 오르는데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가치, 즉 뭔가를 살 수 있는 힘, 구매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와, 이 컵케이크 예시를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컵케이크 양이 줄어드는 거네요. 아니,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적으로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요, 딱 한 가지 핵심 원인을 꼽는데, 그걸 고전학파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 이론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가 우리 경제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면 바로 그때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시중에 풀었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 손에 돈이 많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돈은 많아졌는데 물건은 그대로니까 서로 사려고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결국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내가 사는 모든 물건값이 다 오르면 그냥 제가 더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생각인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플레이션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해요. 하나는 그냥 액면 그대로의 돈, 명목 가치고요. 다른 하나는 그 돈으로 실제로 얼마나 살 수 있느냐 하는 실질 가치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시중에 돈이 2배로 풀려서 물가도 2배, 그리고 제 월급도 딱 2배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제가 똑같은 시간 일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매력은 그대로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제 월급 같은 명목 소득도 같이 오른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만약 그렇다면 실질 구매력은 똑같은데 경제학자들은 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요. 이게 우리 경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들이 보통 6가지 정도의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기 쉬운 아주 흥미로운 2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메뉴 비용이요?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가격 올릴 때 메뉴판 새로 찍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들이 가격을 바꿀 때마다 드는 실제 비용을 말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바로 세금이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세금은 명목소득,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기준으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실질 소득은 똑같은데 명목소득만 올라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진짜 이자율, 즉 세후 실질 이자율이 확 낮아지는 게 보이시죠? 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금이랑 기업 비용까지 건드리는 거였네요. 그럼 제가 하는 저축이나 대출 같은 건 어때요? 여기에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요. 이자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걸 피셔 효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은행 같은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하면 자기들 손에 안 보려고 이자율을 더 높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인 이익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인플레이션 조세.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세금이라는 말이 붙네요. 네, 이건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것 자체로 세금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걸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죠. 이게 마치 정부가 현금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는 게 결국 우리 모두의 저축 가치를 깎아먹는 세금 같은 거라면 도대체 왜 정부는 가끔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오늘 쭉 살펴봤듯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어쩌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라는 한문정으로 요약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세금, 이자율, 우리 모두의 저축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잡하게 우리 경제와 얽혀 있습니다. 결국 이 보이지 않는 힘,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돈의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네요.